예, 이번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불안불안해 보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면서 총격전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미국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What are the plans? I don't know. Whatever I'm told to do. 이 얘기 미국 얘기지만 파장이 꽤 큽니다. 신법철 박사님. 네. 이게 지금 바이든 당선인 확정을 위한 상원 합동 자리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리 강성 지지자들이 뭐 총기를 들고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어떻게 의회가 이렇게 뚫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경비병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바깥에 3만 명의 시위대가 있었고, 그리고 안에 일부 방청객들부터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일부가 들어가서 그 와중에 총격전까지 벌어지면서 한 명이 사망되고 했는데, 예. 미국인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설마 의회가 이렇게 뚫릴 것이냐. 한 400명이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미국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좀 더 뭐 총격전이라든지 좀 심각한 상황의 영상도 좀 조금씩 나올 텐데, 신 박사님. 그러면 이 사실 4명이 사망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의회 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것은 일종의 반란행위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1명으로 확인돼 있고 아직 3명은 총격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이러한 의회,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은 의회이거든요. 그 미국 민주주의의 중심, 캐피털 힐이 일종의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당했고 그만큼 미국 민주주의의 상처가 깊은 날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 강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제 의회 난입한 영상은 SNS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는데 워낙 그 강하고 좀 거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정지해서 화면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대 난입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사실상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가 의회를 향해 행진하기 전에 수천 명의 지지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All Vice President Pence has to do is send it back to the states to recertify. We will never give up. We will never concede. It doesn't happen. We will stop the steal. 트럼프 대통령이요. 사실 전 참 독특한 캐릭터인 게 본인 SNS에 평화를 유지하라라고만 올리고 저런 무력 강경 시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방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워싱턴에 모여라 이런 트위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펜스 부통령에게 일종의 압력을 가하면서 부통령이 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걸 펜스 부통령이 거절하게 되니까 거기에 모인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그럼 펜스 부통령이 진행하는 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주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행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전개된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방조한 측면이다. 이동혁이. 네. 방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는 미국의 애국자들이여 라는 표현을 하면서 물론 폭력은 당장 멈춰줘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애국자들로 표현하면서 이걸 기름을 부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나왔거든요. 부전 여전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세계 그 최고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딸 이방카하고 사위 쿠슈너를 백악관의 보좌관으로 임명한 거죠. 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다혜 씨나 사위를 보좌관으로 임명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백악관 바로 옆에 그 옛날 우체국 건물을 트럼프가 사서 그걸 트럼프 호텔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백악관 행사를 해요. 만약에 문 대통령이 청와대 앞에 호텔을 사서 거기서 청와대 행사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당장 탄핵하자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증도 안 된 딸과 사위를 저렇게 임명하니까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저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국가 지도자 한 명을 잘못 뽑는 것이 나라에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오는지, 잘못된 포퓰리즘이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건지,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게 탄탄한 것 같이 보여도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지지자들, 일부 강성 시민들의 의회 난입 문제, 미국 참 심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시위를 TV로 지켜보면서 침묵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센 비판이 좀 쏟아지자 2시간 만에 다시 자신의 SNS에 시위대에게 집으로 돌아가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I know your pain. I know you're hurt. We had an election that was stolen from us. This was a fraudulent election, but we can't play into the hands of these people. We have to have peace. So go home. We love you. You're very special. 글쎄요, 참. 신 박사님, 실제로 근데 펜스 부통령조차 폭력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확실히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뭐 선거인단 선거 집계를 갖다가 부통령이 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치적 선을 달리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폭력은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저 폭력 사태로 인해서 4시간 정도 중단됐고 다시 미국 시간으로 8시에 재개돼서요. 우리 시간으로 1시간 전에 이제 다 집계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재집계를 시작하는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이 한 말인데 그만큼 지금 공화당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문제 제기가 상당히 있을 거로 했는데 당초 11명의 상원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5명이나 이탈을 해서 6명밖에 지지하지 않고 이번 선거 개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위마저도 실추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선거 불복 전략이 미국 공화당에게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될 전망인데요. 사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펜스 부통령 포함해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런 시위에 아주 강하게 비판 성명을 내면서 공화당 내부에서 이제 친 트럼프와 반 트럼프로 나뉘어져서 어느 정도 분열의 양상이 보이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끝났는데 두 석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보수 공화당의 텃밭인데 이곳의 상원 의원 2석이 민주당 소속이 되면서 상원까지도 이제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대통령에 이어 상원 하원까지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 바이든 정부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게 된 그 책임을 공화당 주류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게 될 것 같아서 당분간은 공화당의 분열과 약세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게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I call on President Trump to go on national television now to fulfill his oath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demand an end to this siege, threatening the safety of duly elected officials. It's not protest, it's insurrection. The world's watching, like so many other Americans. 신 박사님,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의까지 지금 뭐 임기가 얼마 정말 남지도 않았는데 탄핵 논의까지 나오고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반란 행위에 가담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미국 수정헌법 25조에 의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부통령이 나머지 국정을 운영하고 바이든 당선인이 1월 20일 취임하자 그런 제안이 일부에서 제기됐는데요. 현실적으로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만큼 이번 행위를 방조 또는 조장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역풍이 거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건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런데 미국의 이런 사태를 두고 국회 외통위원장인 민주당의 5호선 송영길 의원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같은 동맹국으로서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이 미국 사태를 보면서 우익이든 좌익이든 극단적인 사고, 헌법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고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훈계할 지금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 취지를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도훈 의원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미국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내니까 이걸로 맞받아친 거 아니냐라는
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동맹국이라는 게 어려울 때 돕는 거지 상대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그걸 아이고 고소하다 잘됐다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는 동맹을 돕기보다는 동맹을 굉장히 저해시키는 발언이죠. 특히 송영길 의원은 지금 국회 외통위원장 아닙니까? 만약 지금 미국에 저런 어려움이 닥쳤으면 동맹으로서 빨리 어려움을 수습하고 잘 회복하고 세계를 다시 리드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그런 정도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잠깐 송 의원도 언급했지만 이런 일이 사실 미국에서만 꼭 있느냐? 앞으로 우리나라도 서울시장 선거 있고 대선 이후에 만약에 그 진영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이런 극단적 지지자들, 그다음에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런 거를 경고를 했어야죠. 그동안에 너무 아까 잠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그다음에 핵무기 북한 핵무기 보유 타당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PT라든지 국제 질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고 아직도 지금 1980년대 운동권적인 시각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훈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만약에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 공감을 합니다만 너무 좀 과하다는 얘기도 좀 동시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송영길 의원, 과거부터 한미동맹을 문제 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꽤 많았었습니다.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전술 핵무기를 이렇게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이 발언도 있고 과거에 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대포로 폭파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외통위원장에 대한 위험 부담은 좀 있는 겁니까? 신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외교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거죠. 일단 저 발언 자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지도 의문이 되고요. 외통위원장 말은 지금 미국 대사관에서 다 정리해서 미국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국 행정부라든가 의회에 다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실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면은 의회 차원에서 촉진시켜야 될 외통위원장으로서는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건 얘기 저희가 속보성 얘기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관련 소식 정리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대통령의 명을 거역하는 건지 목리를 부리는 건지 마무리도 시끄럽다. 추미애 장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볼까요? 예, 검찰총장 길들이기가 재수자들의 생명관리보다 긴급한 문제였을까? 또 보겠습니다. 권한대행이 알박기 인사라 대행이란 직책을 이해 못하고 권력 행사를 하는지 비판 목소리가 있으시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4개만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이 야권이 될 듯 싶으니까 너도 나도 욕심 부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등을 돌린다. 야권 비판하신 분들 얘기까지 오늘 댓글 정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설작업 얘기도 있고 눈이 많이 온 관계로 제주공항의 결항 얘기도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맨 위에 있는 얘기 국민의힘 초선 김병욱 의원이 성추행,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단 진실을 나중에 밝히겠다 하면서 자진 탈당했습니다. 실검은 여기서 정리할까요? 다음 주제 여전히 안타까운 이 문제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